자, 이제 뭐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봅시다.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자, 갈 때 이거 다 받았죠, 여러분? 이거 다 받았죠? 네, 받아보시고. 네, 하시고.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은 우리 판소노트 펴놓으시고, 우리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잘 해도 그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기출문제 웬만하면 다 풀린다고요. 알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좀 하고 그냥 시험 치러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왜냐? 그 정도만 해도 다 되는데 뭐 더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그 정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여기 민사특별법원 기출문제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하고 하면은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 맞춰요. 그럼 잘하는 거죠? 욕심이 더 있구나. 다 맞춰가고 싶은가 보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일단은 몇 페이지 피냐면은, 맨 뒷장 한번 해보세요. 자, 펴놓고 이제 문제 풀면 바로 갈 거예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펴놓으시고, 관리인 나와있죠, 관리인. 아파트 관리소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는 24, 25, 3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나왔는데, 관리인은요, 2번이 포인트입니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포인트야. 24일 때 25일 때 연달아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옆에 1번 문제 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인데 틀린 것은 답이 1번이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가 있다지. 1번 이해됐어요? 1번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몇 명 이상이면 선임해야 됩니까?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 중요하다 그랬어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죠?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갈게요. 서면 결의 방법. 서면 결의 밑에다 적어서 이제 개정돼가 서면 결의도 되고 전자적 결의 방법.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도 재건축 결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알죠? 서면 결의 또는 전자적 결의에서 재건축 이제 시험을 나오면은 개정된 사항이 너가 들어가겠지. 맞죠? 서면 결의 또는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 재건축 결의도 가능하다. OX.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형태를 조금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2번 맞고. 1번 답인 거 알겠죠?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하고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면,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전유 부분에 전하고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야. 자, 대지 사용권 할 때 우리 적어놨죠? 대지 사용권 할 때 적어놨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별표해가지고. 자, 이게 시험에 4번 나왔다 그래서 총 5번 정도 나왔는데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 별표했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4번인데, 전원에 동의하면 소집, 자, 전원에 동의 현관해 놓으시고,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맞죠? 자, 이게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101페이지. 판소도 101페이지에 소집 통고 있습니까? 이게? 101페이지 소집 통고 있어. 자, 일주일 전에 현관해 놓고, 일주일 전에 해놓고 구분 소유자 통지하는데 전원에 동의했으면 생략 가능하다 돼 있지. 예, 그래서 전원에 동의가 있을 때는 생략 가능한 게 뭐라고? 소집 통고입니다. 아시겠죠? 몇 주일 전에 하는데 일주일 전에 하는데 됐어요? 자, 됐고요. 자, 5번입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관한 연체료는, 자, 우리가 공용 부분의 관리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이게 공용 부분에 발생한 채권 있죠? 관리비 적어놔요. 채권의 효력, 이 관리비. 공용 부분에 발생한 채권이 관리비야. 자, 특별 승인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잖아. 행사 가능하다 돼 있지? 행사 가능하다 돼 있지? 근데 옆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연체료는 승계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경매로 받으면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내야 돼. 근데 연체료는 여러분 낸다 안 된다? 왜? 여러분이 연체한 게 아니거든. 연체료는 낸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강조 있지. 자, 그러면 5번 지문 맞아 틀려? 아까 1번 틀렸다 하면 5번 맞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연체료가 포인트야. 현관펜. 연체료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가 연체한 게 아니니까.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갑니다. 2번 문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관의 법률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자, 요 1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던 등기 등록하지 않 밑에 등기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또 32에 그대로 냈어. 좀 이따 볼 거야. 자,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다. 자, 판소노트 여기에. 자, 여기 가서 전유 부분인데 구조상, 이용상, 등기부상하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등반하는데 옆에다가 적어놔야 되지. 적어놨을 건데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답니다. 적어놓으세요. 자, 구분 소유권에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유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 있어야 되는데 판례가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 책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1번 지문 맞아 틀려? 맞죠? 요 판례 알아야 됩니다. 32에 기출 적어놓고 26회 때 냈듯이 6년 만에 나왔어요, 시험에. 자, 2번의 포인트 공용 부분의 사용입니다. 판서노트에 100페이지 판서노트 100페이지 있습니까? 공용 부분의 사용은 끝에 용도에 따라 복도는 복도, 계단은 계단, 승강기는 승강기로 사용한다 그랬지?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사용은 뭐라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됐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공용 부분의 사용을 빼야 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원 비율을 따른다. 그러면 사용을 빼보면 맞는 지문이야. 사용을 빼가지고 뭐라 해야 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해야지.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지문을 맞게 하려면 사용을 빼쁘면 돼. 공용 부분의 사용 빼쁘고 비용 부담은 전유의 지분 비율이 된다. 맞죠? 근데 사용은 빼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맞게 하려면 사용을 빼야 된다고요. 사용을 빼서 뭐라고?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옛날에 21회 때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21회 때 나왔다가 26회 때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공용 부분은 CO7 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적어놨어, 또? 자, 우리 안 적어놨습니까? 자, 공용 부분은 안 적어놨으면 여기 적어놔. 취득시효 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놔. 예?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놨을 건데? 네, 적어놨을 거예요. 자, 27회 때도 나왔다고요. 27회 때는 어디서 하냐면 점유 취득시효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이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복도, 계단기, 승강기 이런 거 시효 취득하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했다가 나는 뭐 이거 한 많이 된다 그러면 나는 계속 거기 주축 앉아 있을 거야, 20년 동안. 복도에. 알겠죠? 복도 주축 앉아 있을 거야. 취득시효 주장하려고. 맞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안 앉아 있는 거지. 맞죠? 아, 상식 아니야? 여러분 민법 배웠는데 공용 부분이 시효 취득된다고 취득시효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집에 안 있고 거기 계속 죽치고 텐트 치고 있겠죠? 20년 지나서 뭐 취득시효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법에. 딱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딱 만들어 놨다니까. 취득시효 이상이 안 된다고. 예? 자, 그러면 3번 맞지? 4번 갑시다. 관리인의 소유 여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를 해요. 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맞죠? 자, 판소노트 한번 봐봐. 100페이지.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 해놨지? 100페이지 있어? 됐어. 다 사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4번 또 맞고,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정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물과 분리하여 대시하고 처분할 수가 없다. 이게 아까 뭐래요? 우리 판소노트에 일체성 적어놨어. 자, 우리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공용 부분도 따라 넘어가고 대지 사용도 따라 넘어간다 그랬지? 무슨 성이다? 일체성. 맞죠? 일체성이다.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하더만은 지금 햇빛 나네. 햇빛 나네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번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넘기시고.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 오늘 저 초등학교 친구 만나겠는데 친구가
터키에서 가이드를 했거든요. 가이드. 태국에도 집이 있고 터키에도 집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복귀한 거지. 예, 복귀했는데 오늘 이제 곧 나갈 때 됐으니까 한 잔 묵자 그러더라고. 한 잔 묵기로 했어 오늘. 예? 한 잔 묵기. 저녁에. 회를 먹는다는데 비 오는데 뭘 해 먹냐 그랬더만 뭡니까? 말 거다. 극자지 말해도 진짜 많네. 맞죠? 예. 자, 걔도 이제 뭡니까 들어와가지고 죽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여행사까지 차렸거든. 터키하고 이집트까지 차렸는데. 이집트까지 만들어놔가지고 코스를 다 만들어놨는데. 저야 좋죠 그냥 맞죠? 나중에 한번 이집트도 공짜로 가겠고 100일 끌면 가니까. 태국도 지금 태국 가면은 이제 제가 토끼는 다 해주거든요. 다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뭐가 끌면 됩니까? 비행기표만 끌면 돼요. 저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거죠. 뭐 지가 좋아서 지내는 게 아니죠. 곧 그 풀릴 것 같으니까 뭡니까 맞죠?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따로 있죠. 자 봅시다. 넘기시고 3번. 저도 이제 공포생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프리카를 그냥 한번 공짜로 한번 가봐요. 선생님이 옛날에 아버님이 절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있었어요. 큰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도 몇 번 가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하고, 그 뒤에 이제 박김준 대통령 있을 때도 몇 번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 3천만 원만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제 학교를 짓는데요. 그 학교를 몇 개 지어놓은 게 있대. 가면은 학교 옆에 자는 데가 있대. 숙소가 있대. 예? 그 가면. 그래서 공부생활 좀 친해지는 이유 아시겠죠? 아프리카 가보려고. 자,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려고. 자, 맞죠? 예. 근데 언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죠. 맞죠? 자, 봅시다. 3번 문제 갑시다. 집합금은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거 돼 있는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전유 부분은, 자, 전유 부분의 정의. 자, 우리 판소노트에 전유 부분의 정의 좀 적어 놓읍시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여기. 전유 부분은 뭐라고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냈어. 그대로 적어놔요. 전유 부분 밑에다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이게 법조문에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뺏게 된 거야.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지 사용권은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 대지에 관해서 가지는 권리. 그래서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날라서 들어가 있는 데 있죠. 자, 그래서 2번 또 맞는 지문. 자, 3번 지문입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가 있다. 요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자, 그래서 전원의 동의로 소집됐잖아. 그럼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전원의 동의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원의 동의가 없이 소집된 절차, 동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포인트는 뭐야?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입니다. 건물 시공자가 전유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은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100페이지에 위에 올라가면은 전인권 인사 있습니까? 공사 있습니까? 전인권이가 공사를 한다. 전유 부분은 뭡니까? 인도하는 날이고, 자, 공유 부분은 사용 승인일이죠? 맞아요? 사용 검사일. 사용 검사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4번은 뭘로 고쳐 맞는 겁니까?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고쳐 맞는 겁니다. 공용 부분으로 고쳐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 승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자, 밑으로 가서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지.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분할 총괄 정한다. 대지 사용권을 분할 총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대지 사용권, 대지권을 분할 총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 자, 여기 있습니다. 101페이지 밑에. 분할 금지돼 있지? 여기 있지? 네, 무슨 금지하고 있다?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뭐라고요? 전인권, 공사, 사용, 승인일, 검사일, 뭐 사용 승인일 합시다. 승인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공용 부분이 사용 승인일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4번 문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재건축 결의. 5분의 4의 결의 있는 거 재건축 결의죠? 1번 정답이지. 자,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과 의결권의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 뭡니까? 재건축이죠. 그럼 5분의 4는 뭐뭐 있었습니까? 자, 우리 파스노트에 99페이지에 여기 적어놨지? 별표해놨지? 자, 서면 결의 또는 전자적 결의 방법. 그 다음에 재건축 복구 있죠? 재건축 복구. 복구도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을 많은 경우,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뭘 적어놨습니까? 권리 변동이 있는 공유 부분의 변경 적어놨습니까? 여기 적어놔라 했지? 자, 이 작년에 개정됐다 그랬죠?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적어놨죠? 그거 적어놨을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 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결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근데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자, 5분의 4의 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옆에다가 5분의 4 적어놔야 돼. 재건축, 복구, 그 다음에 서면 결의, 전자적 결의 방법,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있는 뭡니까? 공용 부분의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 5번 문제 갑니다.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거.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관리인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2번 구조상 공용 부분 줄 것이고 구조상 공용부를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자, 우리 판서부터 또 봅시다. 여기 있네. 법정 공용 부분을 따른 뭐라 적어놨어요 그때? 구조상 공용 부분 적어놨죠. 등기해야 하네. 여기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나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공용 부분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2번 틀렸죠 바로? 맞죠?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됩니까? 안 되지. 등기합니까? 안 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만 등기를 한다. 표지만 둔단 말이야. 됐어요? 됐습니다. 자, 옆에 가서 이제 3번입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련 집회를 수립해야 된다. 우리 책에 101페이지. 자, 관리단 밑에 보니까 집회 있어, 집회. 집회 찾았어. 정기 관련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내에 하면 된다? 3개월 이내에 하는데 누가 한다고? 관리인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고 4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명백할 때는 공용 부분은 그들의 공유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됐습니까? 자, 이 내용도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공용 부분인데 우리 책에 보시면 100페이지 보면 판서노트 10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100페이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시 일부만의 구분 소유자의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명백할 때는 그들만의 공유에 속한다. 4번 맞습니다. 법조문 내용이고 한번 보시고 5번 갈게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는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아까 그거네. 100페이지 있는 거네.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은 누군데 승계된다고? 그거 별표 해놔야 됩니다. 100페이지 그거 시험 잘 나오고 공용 부분에 발생한 채권은 특별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연체로 승계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정답 몇 번입니까? 구조상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밑에 적어놔야 돼. 규약상 공여보는 등기를 해야 돼. 자, 6번 문제 갑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규약이나 관리된 집회 결의는 특별승인에도 효력이 있죠. 네, 아파트 사고 들어간 사람도 그 규약 따라야 되고 관련 집회 결의 따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자, 공용 부분 적어놓고 등기 필요 없다. 맞죠? 맞습니다. 공용 부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오로지 뭐만 규약상 나오면 등기. 알죠? 규약상 나오면 등기. 머리 정리됐어요? 됐어. 그럼 2번 맞고 3번. 또 나왔다. 관리는 구분사의 소비료가 없다. 그래서 임차인도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자, 또 재건축 또 나왔네. 옆에 했잖아, 그 4번에. 맞죠? 28일 때 나왔는데 30일 또 나왔어.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의 결의고. 자, 그 다음에 5번. 다른 거죠. 부서지고 복구하는 거고.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은 다른 거잖아. 다시 짓는 거. 복구도 있어요. 복구도. 건물 가격이 2분의 이상 파손됐을 때 복구할 때는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재건축도 5분의 4고, 결의할 때 5분의 4고, 복구도 5분의 4고. 그 정확히 하면 이게 재건축 심표하고 복구해야지. 예? 뭐 재건축 따르고 복구 따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재건축 복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5자 만들기 위해서 5분의 4 서면 결의. 맞죠?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데 재건축하고 복구는 다른 거지. 재건축은 뭐예요? 자, 이거는 고치는 것보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그 효용이 가치가 더 큰 게 더 클 때 만다 재건축을 한다고 돼 있거든. 알죠? 고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부사가 다시 짓는 게 더 뭡니까? 효과적일 때 그럴 때 재건축을 한다고 돼 있거든. 알겠죠? 복구는 부서지고 복구하는 거지. 무슨 말이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건물 가격 2분의 1 초과해서 이제 부서지면은 복구하려고 하니까 결의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기라. 알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이 뭡니까? 지금 건물이 폭격받아가 부서졌다. 복구할 건지, 재건축할 건지. 아유, 많이 안타깝네, 지금. 맞죠? 자, 하여튼, 내가 봤을 때 푸틴 그 벌 좀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맞죠? 그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이는, 받습니다, 그거는.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5번 지문 갈게요. 재건축 결의로 재건축 참가 여부에 서면으로 촉구받을 때, 자, 재건축 결의는 서면 결의해야 됩니다. 서면. 촉구를 받을 때는 건축 반대자의 법정 기간에 해답이 없으면 재건축을 받겠답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자, 협의 무건들에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을 합니다. 맞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의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니 수익할 거가 말 거냐 물어봤다. 답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 30회 때 나왔던 게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서면 최고를 했는데 답을 없어. 참가 거절이에요. 그럼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야? 거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랬어요? 지금 우리 앞에 없지만은 뭡니까? 제가 이제 홈쇼핑 마음에 들어서 몇 개 시켰더만은 뭡니까? 또 홈쇼핑 시키려고 해. 자, 토요일 날 뭡니까? 딱 일요일 날, 야, 저거 괜찮다 사자고 막 이랬잖아. 기억나요? 사자고 했더만 우리 와이프가 내가 정말 좋다 사자 이랬더만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만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한 물어볼게.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돼. 거절이야. 사면 안 돼. 끝장나 쫓겨나. 알겠어요?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없으면 뭐야? 거절이야. 추인 거절, 수익 거절, 참가 거절이야. 아시겠죠? 우리 지금 상에 이 어려운 상까지 다 이겼어. 맞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했다고.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5번 지문 또 30회 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21회 때인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거 이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30회 때.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기업번입니다. 기업번. 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에 나왔네, 이제 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공용 부분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26회 나오는 거 또 나잖아. 31회 때. 그 다음에 이때. 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준수 기간은 사용. 자, 사용금사입니까? 인도.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나라부터. 맞죠? 자, 전인권 공사. 됐어요? 공사. 자, 그러면 이제 맞게 하려면 이것도 뭐예요? 공용 부분 해야 되죠? 사용검사일 또는 뭡니까 아까? 사용 승리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님은 틀렸고 디귿번 어떻습니까? 또 나왔다 마 진짜 막 얼마나 공용 부분 좋아하는지 알겠죠?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틀렸지? 자, 그 다음에 2번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에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담보 책임을 진다지.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야? 1번. 사용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됐습니까? 자, 8번 문제, 작년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모두 오롯이요. 자, 기업번 아까 나왔다 있잖아. 구분 건물에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에 집합건물 대장이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이 등기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가 있다 했잖아. 26에 나왔다 있죠. 자, 기억번 X. 자, 니은번입니다. 자,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 이전하는 경우 관리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 승계인은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체납 관리비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됩니다. 져야 되고. 그럼 니은은 맞네? 승계된다고 했잖아. 체납 관리비. 그 다음에 디귿번. 전유 부분의 정의 아까 나왔었죠? 구분 소유 목적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아까 나왔잖아. 자, 이거 디귿번 어디 있습니까? 디귿번. 3번의 그 27의 기출 문제 1번 지문이잖아. 맞죠? 그래서 기출 문제 답은 뺏겨냈네. 답은 몇 번? 1번.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보고 가야 돼. 요 정도만 보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거의 뭐 시험 9월달까지 쳐도 여기까지만 봐도 집합건물법 여기 있는 지문만 정확히만 알아도 된다.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 정도는 하게 되겠죠? 자, 이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갑니다. 가담법. 자, 가담법은 우리 판소노트에 68페이지, 69페이지에 표시해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는 뭡니까?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고 가등기를 설정하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서 빌려주는 거는 뭡니까? 양도 담보. 양도 담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권자죠, 권자. 가액 담보 권자. 자,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 뭡니까? 설정자.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일 때는 저당권 설정자. 자, 이 저당권자. 요 가등기 권자, 이 가등기 담보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돈을 빌려서 가등기 설정해도 사용 수익은 설정자가 하지. 그래서 과실 취득하고 이런 것들, 월세 받고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 여러분이 원룸을 갖고 있는데 월세를 400만 받아요. 자, 받는데 은행이 담보대출 있어도 누가 사용 수익 합니까? 여러분이 설정자가 하잖아. 예? 알죠?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물 가격이 10억이야. 빌려준 채권은 1억입니다. 돈 안 갚았어. 이 사람이 뭡니까? 채권자지. 이 사람이 뭡니까? 채무자지. 여러분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여러분 채무자야. 은행이 채권자야. 그래서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은 뭐 넣어버려? 경매 넣어버려. 여기서도 뭐 넣을 수 있는데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지 앞으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에 가져갈 수 있거든.
자, 이 내용은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수업을 했을 때 막 빨리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또 들으면 문제 풀면 더 빨리 이해가 와. 문제를 풀면서 뭡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론 내용 많이 볼 필요 없어. 문제 풀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나 딱 파악이 됐을 때 문제가 풀리면서 내가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내 앞으로 뭡니까 기속 청산해야 돼. 청산해야 돼. 내 앞으로 가져오면서 청산해야 된다고. 자, 청산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이 말이야. 자, 우리 볼게요. 채무가 있고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많으면 돈 받을 게 많으면 이거 뭡니까? 청산한다고 하거든. 민법 용어로. 에? 채무가 많으면 뭡니까? 파산한다고 한다고. 저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파산 상태. 채무가 많아. 알겠죠? 여러분은 청산을 하지만 저는 파산 상태야. 아시겠죠? 오늘도 가서 뭡니까? 개인한테 뭡니까? 저기 떠나지만 뭡니까? 어둠 물고 해야 되나? 알죠?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한 30분 동안 뭡니까? 죽은 척 해야 되거든? 알겠죠? 30분, 알았다. 사게라고. 그럼 나는 이제 가서 이제 맥주를 한 사겠죠. 지가 이제 회 사기로 했으니까. 맞죠? 예. 네. 오늘 비 오는데 회는 먹냐? 이랬더니, 그래도 해먹자 이러더라고. 햇빛 나네요. 맞죠? 다행이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파산하고 청산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있으니까 청산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이거 조폭들이 이거 많이 했다고요. 조폭들이. 자, 1억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은 다음 돈 갚을 때 얘가 뭡니까? 찾아갔더만, 갑이 찾아갔더만은 얘가 20분 말이야. 샷도 내놔보고. 다음날 연체죠? 바로 번등기 쳐가지고 집 앞 가져와 그래요. 1억 빌려주고 15짜리 챙겨붙단 말이야. 조폭들이.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공탁법. 가등기담보법을 만들었어. 알죠? 공탁법이란 것은 얘를 돈을 갚으려고 이제 갚을 의지가 있어가 갚았는데 없어. 맞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 그러면 우리 가서 법원에 가서 공탁소에 안 맡기면 이 차용증하고 다 해가 돈을 다 갚아보면은 갚은 걸로 되고 국가기관이 걔들 전부를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받으러 왔네. 이게 놔줘봤자 이자 뭐 0. 몇 %밖에 안 되거든. 놔둬도 막 니 알아서 해야 통통지 보내본다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와서 찾아가 안 찾아가? 찾아 은행에 맡기는 게 돈 났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 공탁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바로 가져가면 안 돼. 반드시 무슨 절차?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해놨단 말이야. 69페이지 나온 거야 그게. 이게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청산할 때는 무슨 통지해야 됩니까? 실행 통지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누구인데? 채무자 등에게 해야 된다. 이 채무자 등에 누구 있습니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돈을 갚는 데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맞잖아. 맞지? 자, 그리고 바로 갚으면 안 되고 청산기간. 청산기간을 몇 개월 준다고? 2개월 줍니다. 2개월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더 주는 거야. 맞죠? 그래야 채무자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2개월 준단 말이야. 근데 2개월 동안 또 돈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슨 금을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목적물 뭡니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가등기액에서 무슨 등기 하는 거하고, 본등기 하는 거는 무슨 행위다? 동시행. 요거 이제 동시에 한병권에서 나왔잖아, 작년에.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산금에 다툴 수가 없어. 네? 자, 그러면 이 후순위 고르자는 입이 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주관적 평가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기분이 들어오면 무슨 기간 내? 청산기간 내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법에.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청산금은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가 없어요. 오케이? 청산금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관적 평가액도 뭐 주관적 평가액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되는데? 목적물에 평가액에다가 뭐 다 돼 있죠? 빼기를 피담보 채권액에다가 선순위 권리자에서 선순위까지
해야 된다. 그럼 손소리 골자까지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 챙겨야 되는데 후순위는 챙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문제 갑시다. 7페이지에 3번 문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혀야 되지 않는 거,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청산금이 얼마인 거 밝혀야 되지? 청산금의 평가액 밝혀야 되고, 후순위는 신경 써, 안 써? 안 씁니다. 후순위 X. 답 몇 번이야? 2번. 지금 7페이지에 지금 3번 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통지 당시 담보물 평가, 부동산 담보 목적물 평가액 있어야 되죠? 그래서 되고,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청산금이 없다는 것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의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멸시키는 권리, 소멸시키는 채권들이 어떤 게 있는가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 않는 건 뭐만 하지 않는다 절대? 후순위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후순위는 하지 않는다. 통지할 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차를 가져서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고 자 보세요. 반드시 뭡니까? 요거는 돈을 빌려주는 무슨 대차 형식 취해야 됩니까? 소비 대차 형식을 취해야 돼. 공사 대금이라든지 매매 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목적물의 가액이 이 이자 뭡니까? 여기 채권액에다가 차용에다가 이자 붙인 것보다 커야 되지. 커야 말 게 있어. 청산할 게 있지. 작으면 청산할 게 없잖아. 그럼 가담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뭐 해야 돼? 평가액이 초과해야 청산할 게 있잖아. 더 있어야 된다니까. 많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이해됐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오는 것은 1번 OX. 소비대차 형식 취해야되지. 공사대금이나 밑에 적거나 매매대금 채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2번은 맞을까 틀릴까?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냐? 형광펜 어디에 있냐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겁니다. 청산금이 없어가지고 청산 절차 종료됐다. 그럼 2개월까지 지난 거야? 이 절차가 만료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등기까지 가져왔어. 이제 누가 과실 수취합니까? 자, 보세요. 등기 지합부를 가져왔다. 본등기가 했잖아. 이제 그때부터 과실은 누구 거야? 채권자 거지. 그러면 2번 맞다 틀렸다? 맞지요. 핵심이 뭔데? 청산 절차 종료입니다. 형광펜. 알겠어요? 청산 절차 종료됐으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돼버렸어? 을로 완전히 돼버렸잖아. 2개월 따위 다 지나버렸다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과실 수취를 누가 합니까? 채권자, 그 사람이 하죠. 을이. 자, 2번 정답이고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3번은요, 왜 틀렸냐면, 가압류 채무자가 아니고 누가요? 채권자가 기속청산하든지 경매하든지 할 수 있어도 처분 청산은 된다, 안 된다? 이거 우리 판소도만이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처분 청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3자의 처분해가 돈 받아가는 거 안 된다고요. 자, 처분 청산이 안 된다고 우리가 기본서에도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3번 완전히 틀렸지. 가압류담보의 채권자는 기속청산과 경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야. 알겠어? 3번 틀린 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번. 가압류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관계다. 우리 아까 봤잖아. 변제가 성립했잖아. 76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했을 때는 보증금 반환이 해야 등기 말소해준다 했지. 맞아요. 그리고 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다. 변제를 해야 말소를 준다 했잖아. 저당권. 가등기 담보도 변제가 선의이다 이 말이야. 맞죠? 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X고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후에 저당권자가 누구야?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청산 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지. 청산 기간 내라면 기간 피담차고 도래하기 전이라도 언제든 겸해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후순위 고르자. 저당권자는 가등기담보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에 뭐 넣을 수 있어? 겸해낼 수 있다. 이 사람이 변제에 도래하지 않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은 것도 있네요. 1번은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 보증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아니고 실제를 보고 합니다. 등기상 똑같아. 가등기 담보든 소유권 보존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든 가등기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등기상의 표시가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금액, 실제의 내용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표시가 X입니다. 등기부상 표시 X. 그리고 반드시 무슨 형식을 취해야 됩니까? 소비대차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아까 했지? 맞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어떻습니까? 자, 아까 뭐랬어요?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는 해야 된다 했잖아. 안 와도 된다 했으니까 틀렸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맞죠? 그 부동산에 선수리 담보권이 있으면 선수리 금액도 포함시킨다 맞죠? 그렇습니다. 답이 3번이네. 맞아요? 4번.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에 다시 통지해야 된다. 자, 통지 안 해도 되죠? 자, 주관적 평가에도 상관이 없다 있잖아. 다툴 수가 또 있어 없어? 청산금은 다툴 수가 없다 있잖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 실행을 통지한 난 후부터는 아니고 무슨 절차가 종료해야 할까? 청산 절차가 종료해야 과실수익은 누구한테 간다고? 채권자에게. 통지한 게 아니고 무슨 절차가 완료돼야지? 청산 절차가 완성돼가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지 앞으로 완전히 가야 그때부터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가등기 담보에 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네. 1번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왜?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매각에서 소멸한다 했으니까 맞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2번. 이 판례인데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 증서의 매매 예약상의 매매 대금의 한도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약정에 의한다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다. 이 96년도의 판례인데 당사자 약정에 의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상의 매매 대금에 한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매매 대금이 뭡니까? 1억이라 그러면 1억이 항되는 거 아닙니다. 매매 대금은 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틀렸고요. 3번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는 자,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2개월 안에 했어. 그럼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반드시 청산자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옮기고 넘기고 해야 되잖아. 전에 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3번 또 법적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아까 했죠? 표시상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한다고 아까 했습니다. 기출된 지분이고.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가 미달하면 이 가담법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가담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통지할 필요도 없어요. 예약 당시에 커야 청산할 게 있지.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요. 반드시 무슨 대차? 소비 대차 형식이어야 되고 비용 차용액에다가 이자 붙인 것보다 목적물의 평가액이 커야 됩니다. 맞죠? 크지 않으면 청산 절차 이 통지 내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매매 한도가 아니고 당사의 약정에 따라서 제한이 된다 해야 됩니다. 그 약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야 돼.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불병정 나오는 거 안 한 거 정리를 합시다. 자, 7페이지에 1번 하면 되죠? 자, 1번. 1번 내용입니다. 갑은 을의 X 토지에 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의 무슨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무슨 의기했다고?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어요. 에? 맞아요? 취득하였으나 을의 변제액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거네. 변제를 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액션 취하겠죠? 자,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갑은 뭐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을 수 있잖아. 맞죠? 돈 안 갚아서 경매 넣든지 기속 청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 뭐 한다고 선택하잖아. 자, 1번 맞고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경매 현관펜.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고? 저당권으로 봐.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소멸입니다. 무슨 말이죠?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이야. 가등기 담보나 저당권에서는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이야. 저당권도 동일해요. 자, 그럼 2번 또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다음에 3번.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절차?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맞고.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 자, 현관펜.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돼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도래 전이라도 경매 넣을 수가 있다. 아까 봤네?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4번에 별표 2개. 정말 잘 되는 내용이다. 후순위 권리자 제도.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청산 기간 전에 을이 다른 채권의 강제 경매 현관펜. 그럼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갑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경매가 들어가면 무조건 가등기 담보는 소멸이지. 본등기 할 수 없지. 왜? 소멸됐으니까. 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경매가 들어갔다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 저당권도 무조건 소멸. 둘 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알겠죠? 경매 딱 들어가면 소멸하는 게 뭐야?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 알겠죠? 그래서 경매 딱 하면 손 딱 뜯는 거, 손 딱 들면서 뭡니까? 소멸! 이렇게 손 들어는 건 누구라고?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 알겠어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5번이 틀렸지. 강제 경매 현관펜 딱 하면 무조건 소멸입니다. 청구할 수 없어. 본등기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은 을에게 빌려준 1천만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 시가 1억입니다. 가등기를 마쳤다. 시가 얼마라고? 1억. 자, 가등기 담보를 마쳤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자, 보세요. 피담보 채권에다 이자 붙인 것보다 이 목적이 크지? 그럼 가등법이 적용돼. 맞죠? 그 얘기 지금 묻는 거예요, 또. 자, 다음에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주겠다. 요 가등기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뭐를 처리되겠다고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이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자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야. 그럼 이것도 나오겠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뭐 넣을 수 있어? 그럼 그렇지, 이거 나오겠지. 그거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럼 1번 갑니다. 1번. 을이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씀 동시. 지랄아, 이거 했네, 아까. 뭐가 선의야? 변제가 선의.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든 변제를 해야 말수서를 줍니다.
자, 변제선이에 1번 많이 했죠 지금? 1번 틀렸다.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치면 본등기는 뭡니까? 자, 치마 봐봐. 무슨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등기가 효력이 있단 말이야. 기간 내 등기하면 효력이 무효지. 맞죠? 무효입니다. 자, 그럼 2번이 정답이네?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에 양도로 이뤄서 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 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양도는 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병이 누군데?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후순위 뭐 다른 사람이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 없다를 해야 되고 4번입니다.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피담적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병이 누구야? 후순위 권리자지. 병이 후순위 권리자지. 병이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야.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금연할 수 있다고 했지? 4번 아까 지금 주기차게 내고 있다 이 말이야. 4번 맞아 틀려? 지나면 틀렸네. 여기 해놨잖아. 청산기간 내. 예? 이래서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야. 청산기간 내. 적어놓은 이유가 있지? 청산기간 내입니다. 지나면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해서 경매 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정액에 취득하는 경우 자, 갑은 가등기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 어디 핵심 단어 뭐야? 경매. 가등기 담보 무조건 소멸. 지금 계속하고 있죠?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가담법 소멸. 가등기 담보 소멸. 됐어요? 자, 5번 지문 갑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 3억 원의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을이고 갑 명의로 바뀌었다. 양도담보네. 양도담보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양도담보야. 이 내용입니다. 자,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X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 명의로 넘겼네. 이렇게 되는 얘기네. 자, 병이 X토지를 마쳤고 그 후에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을과 그 전에 무슨 대화 맡았다고? 임대차를 맺었지. 맞아요? 자, 누가하고 병하고. 자, 누가 사용 수익합니까? 등기를 갑으로 했다 하더라도 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병이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 토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질문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갑은 피담보채권 변제하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사용 수익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을이 하잖아. 설정자가 하지. 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한다고? 을이 한다고. 을이. 맞죠? 그러면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 바로 정답이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현을 위한 병에게 X토지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누군데? 임차인이지. 담보권 실행하면서 이제 내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내 소유권을 받아왔어. 자, 청산기간 지나고 내 앞으로 이제 본등기 등기는 돼 있잖아. 맞죠? 자, 양도담보인 경우는 기간만 지나면 누게 돼버립니까? 갖게 돼버려. 등기는 돼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한테 비워달라고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2번 지문 맞아 틀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3번. 을이 피담보채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빠졌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지 앞으로 일단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몇 개월 지나야 돼? 2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누구 거야?
을 거야, 을 거. 맞죠? 청산 절차 거쳐야 된다니까, 반드시. 청산금 지급해야 되고, 맞죠? 맞아요? 등기는 돼 있으니까, 가등기에서 못 등기할 필요 없고, 등기는 돼 있으니까,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돈 지급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래, 2개월 지나야 짓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행지체에 빠졌다 그래서 바로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맞는 거 알겠습니까? 예? 자, 만일에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지체 빠져가지고 청산절차 들어가잖아 지금. 맞죠? 그 2월 지나야 등기됐으니까 지 앞으로 가는 거지. 맞죠? 2월 지나기 전이면 이행지체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됐다고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이런 거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몇 개월 지나야 돼? 2개월 지나야 됩니다. 예? 청산절차 거쳐야 된다. 자, 이 얘기는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할 수는 있다 해야 맞는 지문이다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양도담보권은 당연히 뭡니까? 소멸하지. 맞죠? 청산절차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넘겼다. 자,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 판소노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맨 끝에 있죠? 69페이지. 10년이 지나거나 또 어떻게 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맞아요.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갑이 피담보체가 변제하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송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 사용 수익을 누가 한다고요? 설정자가 하거든. 저당권 설정해도 설정자가 하고 가등기담보할 때도 설정자가 월세 사용 수익 합니다.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자, 그 내용 정리했고요. 7번 문제. 을이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익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 건물 2억 원 상당의 갑 명의의 이전 등기를 했다. 마쳤다.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익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 건물을 하나여 갑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을이고 갑이죠. 등기 마쳤다. 양도 한번 해요. 또 양도 한번입니다. 자, 옳은 거 어떻게 있네요. 옳은 거 1번.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저당권은 저당권과 동일하게 보거든.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을 본다 돼 있거든. 경매가 똑같이 저당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 된답니다. 자, 저당권이 준용되니까. 그럼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말이 좀 이상하네. 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네. 딱 이렇게 만들어. 말 한글 안 되는 사람 힘들어했네. 누가 임차한 사람이 누구야? 병이잖아.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우리 양도담보 했을 때, 자, 청산 절차 끝나기 전까지는 뭡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없다.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돼 있으니까. 임차인이 병이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자,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 인도를 청할 수 있다. 자, 실행으로서 나왔죠. 담보권 실행됐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야. 넘어갔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럼 이때는 인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누가 사용시간 됐어? 설정자가 사용시간 되죠. 그래서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 5번 또 나왔네 이거. 정에게 이전 등기됐다. 정에게 이전됐다. 선이야. 등기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없다 해야지. 옆에 나 기출된 주문이네.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죠? 다 했습니까?
자, 한 5분 쉬었다가 명시닭 좀 보겠습니다. 명시닭. 그냥 마실까요? 안 돼. 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